예, 안녕하십니까. 유수홍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회로의 설계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실습 과정은 크게 봐가지고 두 파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강의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예, 전반부에는 디지털 회로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강의할 계획이고요. 후반부에는 아날로그 회로의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저희 첫 번째 시간, 강의 계획이나 기본적인 환경, 부품에 대한 정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회로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도와주는 마이로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내 블로그, 뉴복맨 그 블로그에 들어와서 마이로직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학생용 버전이고 라이센스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메뉴가 한글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캐드2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친구들일 경우 쉬운 거고요. 초보자일 경우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새겨 듣고 그거에 따라서 실습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수업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설치하는 과정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매틱 에디터를 이용해 가지고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 보여줄 겁니다. 그 이후에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설계한 내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복습 차원에서 다양한 샘플 디자인을 내가 제시를 할 거고요. 그걸 직접 여러분이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예. 요번 시간은 아마 스키매틱 에디터 사용법까지 진행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디자인 만들고 그 다음 셀 만들기 한 다음에 해당하는 심벌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회로를 그리는 건데 그냥 뭐 제시된 데 그대로 따라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내용들은 수업이 진행되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벌이란 말이 나오는데 심벌은 엔드 게이트나 오아 게이트 있죠? 이런 게이트들을 심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대 용어 몇 가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하는 내용은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회로를 설계할 때 그 회로도는 셀이라고 합니다. 보통 스키매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스키매틱은 회로도라는 소리죠. 그리고 거기에서 회로를 그리는데 사용되는 엔드나 오아 게이트를 심벌, 그리고 이 심벌들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선을 네트라고 합니다. 네트. 그리고 그 네트 끝에 뭐 신호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터미네이터 끝단이 되는데 그런 거를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벌, 네트, 포트. 요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회로를 그리는 과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뭐 그리는 과정 중에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뭐 스트럭처 디자인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사용법을 배우는 데는 네, 어쨌든 심벌, 네트, 포트 요 세 가지 용어만 잘 기억하고 따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얘기는 라이브러리라는 게 또 나옵니다. 라이브러리는 알겠지만 도서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있는데 이 심벌들을 모아놓은 파일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내가 원하는 부품만, 원하는 심벌만을 갖다가 표를 그리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알고서 한번 내용 살펴봅시다. 예, 일단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마이로직 SV51이라는 버전인데 내 블로그에 와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네이버 창에다가 내 이메일 주소 중에 뉴복맨 있죠? 뉴복맨을 검색하게 되면 맨 위에 뉴복맨 블로그가 검색이 될 겁니다. 그 블로그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그러면 왼쪽에 중간쯤에 가면 빈칸이 있거든요. 검색창이거든요. 거기서 마이로직이라는 말, 요 말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이 두 개가 검색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아래에 있는 거, 마이로직 SV51이라는 프로그램을, 글을 선택한 이후에 첨부 파일에 보면 파일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 프로그램, 두 번째는 한글로 된 설명서, 그다음 파워포인트로 된 설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모두 다운받고요. 첫 번째에 있는 마이로직 SV51.exe 파일을 클릭해가지고 설치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패스워드는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영문 상태에 놓고 한글로 서두로직이라는 말을 타이핑하게 되면 요 글씨가 되는 거 그게 패스워드입니다. 네, 이거 잊지 말고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조심해서 쓰기 바랍니다. 서두로직이 패스워드라는 거
기억하고 한번 진행해 봅시다. 예, 프로그램이 다 설치됐으면 설치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선택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다 넥스트만 누르면 되고요. 한 2, 3분 정도 굉장히 금방 설치됩니다. 아주 가볍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윈도우 3.1부터 시작했고 지금 윈도우 10까지 어느 윈도우 버전에서도 다 수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윈도우 버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되는 거 없고요. 혹시라도 설치하는 과정에 보안 문제가 걸리더라도 계속 눌러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윈도우 10 들어서면서 보안 정책이 강화돼 가지고 자기들한테 확인받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런 경고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내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개발한 거고요. 국내에서 개발된 거의 최초의 디지털 논리회로 설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시뮬레이션까지 제공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과정을 진행했던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했으면 중간 스킵이 됐는데 이건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요.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되면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이 4개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밑에 언인스톨이니까 이건 프로그램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우리는 무조건 여기 스키매틱 에디터란 프로그램만 사용하면 됩니다. 스키매틱 에디터. 물론 로직 시뮬레이터도 있는데 스키매틱 에디터에서 얘를 불러다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스키매틱 에디터. 스키매틱은 논리 회로도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 에디터는 수정을 한다는 소리죠.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예, 스키매틱 에디터를 얼른 실행해 봅시다. 스키매틱 에디터 클릭하면 바로 화면이 올라올 거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건 디자인이 불려진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처음 사용하면 그림 같은 나오는데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왼쪽에 디자인 매니저, 오른쪽에 스키매틱을 디자인할 때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왼쪽 창은 디자인 내용하고 사용할 라이브러리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디자인 내용이고요. 밑에 가면 라이브러리 이름 밑에 다양한 그 심벌들이 리스트업 됩니다. 오른쪽 창에는 처음에는 빈칸이 나오는데 여기는 내가 설계하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디자인을 만들고 여기서 디자인을 만들고 셀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여기 흰색 창이 제시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 심벌을 끌어다 놓고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단계별로 물론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왼쪽 창에 라이브러리에 있는 심벌을 끌어다 오른쪽 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즉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고요. 마치 연필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우스로 편하게 갖다 놓고 선만 찍찍 그어주면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마이로직 스키매틱 에디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새 디자인 만들기입니다. 이 오른쪽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마우스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시되는 메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메뉴가 나타나면 그 중에서 새 디자인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프로젝트 개념으로 하는데 초기에 만들 때 그 프로젝트 말이 하드웨어 설계니까 여러분 친근한 용어 디자인이라는 말을 차용해서 썼습니다. 새 디자인은 새 프로젝트 만들기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이렇게 마이로직 스테이션 스키매틱 에디터가 올라오고요. 아무것도 없는 왼쪽 창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 첫 번째 있는 새 디자인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쉽죠? 아직까지. 예, 그러면 그 창이 제시가 되면 거기서 디자인을 저장한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로 가가지고 C 드라이브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편한 디렉토리 지정해서 하면 되고요. 이름은 mydir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mydir. 아니면 여러분 학번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숫자만 하지 말고 중간에 빈칸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영문으로 시작된 다음에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다니. 예,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디자인도 일종의 사용자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메시지 창에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이 열리면 이 디렉토리로 이동해 가지고 디렉토리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디자인 이름은 스타디라고 해주기 바랍니다.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대문자로 쓰는 걸로 하고요. 보기 좋으라고 난 섞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고 저장을 눌렀을 때 이 창이 나온다는 거, 이 창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정리, 폴더 만들기, 그 다음
다음에 새 디자인 만들기 창 나오면 스타디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이 창이 나오면 확인 눌러준다. 여기까지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타디란 말이 여기 생성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작업은 라이브러리 추가라는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추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지워진 순서, 내가 좀 설명한 순서 따라주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른쪽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제시된 창에서 라이브러리 추가 삭제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왼쪽에 흰색 창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제시된 메뉴에서 라이브러리 추가 삭제라는 걸 선택하면 요런 창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스파르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파르탄 선택하고 여기 체크 화살표 누르게 되면 여기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라이브러리 추가는 완료가 됩니다. 라이브러리에는 여러분이 표를 그릴 때 사용하는 심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그 밖에도 약 300개의 심벌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우린 필요한 것만 갖다 쓸 거고요. 엔드, 오아, 낫 이 정도 거기다가 뭐 확장된 거 있죠. 낫 게이트, 노아 게이트, 난드 게이트 거기다 엑스와 엑스 노아 게이트 정도 토탈에서 8개 정도의 심벌만 사용을 하니까요. 뭐 300개가 있다고 해도 그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추가 작업 꼭 실행해 주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 추가 작업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스파르탄이라는 게 여기 달리게 되고요. 이 처음엔 안 나오고 마우스 딱 클릭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확장시켜 보면 여러 가지 심벌 목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으로 셀 만들기를 합니다. 셀은 내가 설계할 그 회로도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디자인 스타디 만들었고요. 라이브러리 추가 스파르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마우스로 요 디자인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아닌데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실수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셀 만들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셀 만들기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될 거고요. 여기다 하프 헤더 또는 HA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만드는 회로가 하프 헤더 회로거든요. 하프 헤더는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가상기를 에더라고 이야기하고 에더는 크게 봐서 두 가지로 계층적으로 구분을 하죠. 하프 헤더, 풀 헤더가 있죠. 하프 헤더가 뭐죠? 하프 반만 더한다? 그게 아니고 이진수 데이터 두 개를 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하는 회로를 하프 헤더라고 합니다. 그럼 풀 헤더는 전체 다를 아니죠. 풀 헤더는 이진수 데이터 세 개를 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하는 회로를 풀 헤더라고 합니다. 두 개를 더하면 하프 헤더, 세 개를 더하면 풀 헤더라고 합니다. 모든 가산, 더하기 연산은 다 하프 헤더, 풀 헤더 이 두 개만 갖고 수행이 됩니다. 또 엄밀하게 보면은 풀 헤더도 하프 헤더를 두 개 쓰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핵심적인 회로는 하프 헤더가 되는 거죠. 하프 헤더만 갖고 더하기 연산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확장시키면 이 하프 헤더를 갖고 빼기 연산도 되고요. 곱하기 나누기 연산도 가능을 합니다. 이건 논리회로 디지털 공학 시간에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정상적인 학생이니까 아무런 기억이 안 나겠죠. 배우면서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 만들기 아무것도 없는 창에서 왼쪽 디자인 매니저 창에서 디자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셀 만들을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셀 이름에다가 HA로 통일합시다. HA 먼저 설명은 하프 헤더로 나오는데 HR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셀 만들기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흰색 창이 제시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실습은 옆에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실행을 시키면서 설명을 보고 따라하고 설명을 보고 따라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앞 단계가 잘못됐을 경우는 그 다음 단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설명을 잘 준수해서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하는 과정에 궁금증이 있거나 잘 안 됐을 경우는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전반기 작업할 때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사용법을 꼭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알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심벌 블록이 즉 회로 그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심벌은 왼쪽 장의 스파르탄 라벨의 목록에서 확인해서 불러옵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and to라는 거 요거
A라고 딱 지금 이동을 합니다. and 뒤에 숫자 적힌 거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and to라는 걸 여기서 끌어다가 여기다 배치해 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 그림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CAD 소프트웨어를 쓸 때는 화면은 가능한 최대로 크게 해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속 좁은 애들이 화면도 조그맣게 해놓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범한 사람들이니까 화면 크게 해놓고 쓰면 되고요. 화면이 커야지 짜증도 덜 나고요. 내용도 확실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화면 크게 해놓고 쓰기 바랍니다. 심볼을 불러오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앤 드롭을 갖다 놓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어렵지 않은 사항입니다. 막 해보기 바랍니다. 고장 안 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화면에 심볼을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케메틱 에디터 창 오른쪽에 있는 흰색 창을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컨트롤 C, 컨트롤 V 써도 됩니다. 대상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끌어당기게 되면은 끌어서 배치하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동은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쭉 끌어당기게 되면 원하는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또 삭제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윈도우 사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삭제하는 거는 그냥 대상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 확대 축소는 오른쪽 번에 숫자판 있죠? 숫자판에 있는 더하기하고 빼기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누르면 화면 확대가 되고요. 빼기를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홈 키를 누르게 되면 줌 핏이라고 하거든요. 확대하는 걸 줌인, 축소하는 걸 줌 아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문 용어죠. 그리고 홈 키를 누르게 되면 내가 현재 그린 내용을 전체 한 화면에 다 표시될 수 있도록 배율을 조절합니다. 내가 그린 내용이 한 화면에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홈 키를 이용하라고요. 그 전문 용어는 줌 핏이라고 합니다. 줌 핏 고정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면 단축키, 화면의 확대, 축소, 객체 이동과 복사, 삭제에 대한 기능도 꼭 익혀두기 바랍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요. 알죠? 그리고 확대, 축소 잊지 말고요. 예, 그 다음은 네트 그리기입니다. 네트는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네트는 그물 또는 연결된다. 네트워크란 말 알고 있죠?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뭐죠? 네트, 그물 또 연결된다. 워크, 일하다, 일을 연결하다 그런 뜻 아니고 그물 일인가? 그거 아닌 거 알죠? 네트는 연결된다는 의미고 워크는 일하다는 뜻 이외에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장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 보면 네트워크 살았어, 네트워크 죽었어, 네트워크 설정은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워크를 컴퓨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가 잘 인터넷에 연결됐는지 확인해 줘. 이럴 때 네트워크 좀 확인해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회로에서도 심벌과 심벌의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입력, 여기 출력이죠. 이걸 연결시켜 주는 걸 네트라고 합니다. CAD 소프트에 따라서는 이걸 네트, 와이어, 라인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논리적으로는 또는 실질적으로는 연결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네트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용어를 쓴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라고요.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심볼을 배치했으면 마우스로 딱 클릭을 하면 얘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왼쪽 오른쪽에 네모난 표시가 나옵니다. 즉 여기 어떤 전선 네트가 연결된 데 아직 미완성인 상태야. 그래서 네모나게 나옵니다. 잘 연결이 되면 네모난 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심볼이 있을 때 어디가 입력이고 출력인지 아는 방법은 뭐죠? 예, 특별한 말이 없으면 왼쪽과 위쪽이 입력이 되고요. 입력이 되고요. 오른쪽하고 아래쪽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논리 게이트는 입력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출력은 단 하나가 출력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AND 게이트, AND2하고 XOR 게이트, XOR2 두 개의 게이트를 갖다 놓고 얘하고 얘죠. 그리고 선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기 바랍니다. 네트를 연결하는 소리죠. 딱 클릭하고 초록색이 되면 네모난 선에서 특별히 선택할 거 없습니다. 네모난 거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쭉 잡아당기면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모난 걸 저는 핸들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핸들이라고. 네트 그려 핸들을 잡아당기면 되지. 그러면 그 선 끝에 이렇게 있으면 끝에 이렇게 네모난 게 달려 있거든요. 중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에도 있습니다.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선이 늘어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논리회로가 되는 거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리기 바랍니다.
예, 작업을 하다 보면 화면에 쓸데없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게 이제 나타나지 않기도 하거든요. 즉,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경우와 결선된 경우, 네트의 모양들을 바꿀 수 있는데, 선이 도구의 옵션에 들어가면 보이기 숨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보이기 숨기기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심벌 이름, 포트 이름, 그리고 연결점, 그 다음에 인스턴스 포트 이름 요 네 개만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네 개. 연결점은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연결점은 꺼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X자 나오는 게 뭐 연결되면 아무것도 없는 게 보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면 심벌 이름, 포트 이름, 인스턴스 포트 이름 요 세 가지만 체크해 달라는 거네. 예,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연결점은 뭐냐 그러면 전선과 전선 연결됐을 때 보통 선과 선이 연결이 되면 이렇게 동그란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정션이라고 합니다. 정션. 그리고 여기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교차하는 경우 이거는 연결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연결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 부분이요. 이렇게 연결된 경우는 이건 연결이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정션, 이건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스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정션이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떻게 화면에 표시할 건지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또 아울러 또 하나 여기 데이터 팁이라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 팁을 선택하고 속에 들어서 데이터 팁 꺼버리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마우스 끝에 특정 객체 위에 심볼 위에 올라가면 설명이 나오거든요. 불필요한 내용이에요. 초보자는 귀찮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꺼주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보이기 숨기기에 들어가서 심볼 이름 체크하고 포트 이름 체크하고 인스턴스 포트 이름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 꺼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 팁에 들어가서 꺼버리기 바랍니다. 데이터 팁에 들어가면 체크된 거 맨 위에 있는 것만 제거해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화면에 표시는 옵션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예, 입력과 포트, 출력 포트 붙이기. 포트는 우리가 네트 이렇게 선을 연결했는데 이거기다가 이제 전기적 신호를 줘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잖아요. 내가 어디에다 줘야 될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지만 프로그램은 어느 건지 구분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 이름을 포트라고 합니다. 포트는 프로그램의 오른쪽 위에 가보면 이렇게 세 종류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입력 포트, 요 출력 포트 두 개만 사용합니다. 입력 포트는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붙어지고 네모난 게 사라질 거고요. 또 끌어다가 여기다 붙이게 되면 또 없어집니다. 이름은 자동적으로 일씩 증가되면서 입력이니까 인제로, 인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출력은 요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요거 이걸 끌어다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웃 0번 또 갖다 붙이게 되면 아웃 1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 0번, 아웃 1번의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시된 창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이름을 집어넣을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은 영문, 숫자만으로 시작하면 영어로 시작되면서 뒤에 숫자가 붙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한글 안 됩니다. 빈칸 안 됩니다. 특수문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중복돼도 안 됩니다. 이런 점 주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주기 바랍니다. 심벌 배치, 네트 연결, 포트 배치 이렇게 세 단계 아까도 이야기했죠. 회로는 심벌, 네트, 포트 세 개를 구성이 되고 요것만 기억하면 회로는 다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 불러다가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쉽죠. 네, 이렇게 생긴 게 포트를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모난 게 사라지죠. 이런 점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출력도 꼭 네트를 뽑아내고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네트 위에다 네트가 없는 상태에서 이 포트 여기다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림상으로는 마치 연결된 것 같이 보이는데 연결 안 된 겁니다. 잡아 당겨보면 선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오류의 사례 간단 동영상으로 보여줄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이름 바꾸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포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이 동일한 성격을 가졌을 때는 1, 2, 3, 4로 부여해도 되는데 의미가 있을 때는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하프헤더 설계하고 있는데 하프헤더는 이진수 데이터 두 개를 입력받아 더하기 연산을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출력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즉 우리가 5하고 7하고 도합은 어떻게 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12가 되죠. 이럴 때 이 끝자리수, 이건 썸의 값이라고 하고 이 앞자리수, 즉 자리값이 10의 자리로 넘어가죠. 이걸 캐리 값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하드웨어에서는
두 자리, 세 자리가 확장이 될 때는 회로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는 sum, AND 게이트를 통해서 나온 거는 sum이라고 하고요. XOR 게이트를 통해서 나온 거는 carry라고 자리올림 값이라고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포트 이름 바꾸기 조심해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예, 회로가 다 완성이 됐으면 회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메뉴 중에 도구에 들어가면 첫 번째 회로 검사라는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모든 오류 확인 클릭하면 여기 다 체크가 들어갑니다. 모든 경고 확인하면 여기 또 다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체크할 건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검사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제시가 됩니다. 오류가 발생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지금 그린 거 0에라 1 워닝이라고 나올 겁니다. 목표는 아무것도 없이 다 00이 나오는 걸 목표로 하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밖에 오류가 나왔다면 여러분이 그리는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은 여기 심벌을 찾을 수 없습니다는 오류가 나오는 거 이거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에라는 이거는 시뮬레이션 회로를 구성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어. 잘못 나와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워닝은 발생되면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에라는 원인을 찾아서 꼭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로 검사를 수행해 주면 되죠. 회로 검사는 도구에 회로 검사란 메뉴를 선택하고 이 창이 나오면 체크, 체크, 체크 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꼭 수행해 보기 바랍니다. 예, 아까 같이 오류를 수정하는데 이렇게 네트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포트를 붙여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네트 없이 이 포트를 이 위에다 이렇게 살짝 얹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 이런 식의 에러가 나옵니다. 출력 포트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출력 포트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에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에러 메시지를 딱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연두색으로 변하면서 오류가 발생의 위치를 바로 보여줍니다. 그럼 가서 이게 이 창도 살아 있고요. 이걸 이렇게 잡아당겨서 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류가 발생됐을 때는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고 화면에 표시된 곳으로 가서 그 회로를 수정해 본다. 그리고 다시 검사 시작을 누르면 다시 오류가 제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류가 없어야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회로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검사를 돌려서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장하기. 이 마이로직 스테이션, 마이로직 이스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그 CAD 소프트웨어들이 그렇습니다. 자동 저장 안 됩니다. 사용자가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나갔거나 프로그램 죽어버리면 데이터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 데이터를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컨트롤 S를 눌러도 되고요. 파일에서 셀 저장을 눌러도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동 저장 안 됩니다. 날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에서 셀 저장 또는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 툴바에 디스켓 마크 있죠. 예, 이걸 누르면 저장이 수행이 되고요. 저장이 정상적으로 되면 여기 하이러키 스케매틱이라는 항목이 옆에 왼쪽에 있는 창에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특별한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저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저장 안 하면 날아가요. 그 다음에 아까 경고가 그 다음에 아까 그 회로 검사할 때 원인 경고가 하나 나왔었죠. 심벌을 찾을 수 없다고요. 심벌 만들기를 해주면 그 오류도 제거가 됩니다. 심벌 만들기는 도구의 심벌 만들기란 버튼을 눌러서 수행을 하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그냥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특별히 조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요 밑에 심벌이라고 달립니다. 이거는 다른 회로에서 이 회로를 다른 회로를 그릴 때 하프헤더 회로를 필요로 할 때 불러 쓰는 거거든요. 그때 내부 구조를 엔드 게이트와 XOR 게이트 있는 회로를 통째로 가져가서 그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엔드나 OR 게이트 같이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심벌이 만들어 줍니다. 입력은 인제로 인완, 출력은 캐리하고 썸이 있다. 이걸 만들어주는 게 이 심벌 만들기 이 기능입니다. 이걸 수행하게 되면 나중에 도구에 회로 검사를 하게 되면 경고도 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 회로 검사하고 확인해서 심벌이 없네. 심벌까지 만들어주면 회로 설계는 끝나는 겁니다. 알았죠?
도구의 심벌 만들기. 물론 이게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잘못된 경우는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회로에 문제가 없으면 꼭 맨 마지막에 한번 도구의 심벌 만들기를 해주면 됩니다. 또 미리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회로 검사에서 포트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심벌의 내용하고 회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면 심벌 만들기 한 번만 해주면 오류는 다 제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회로 검증에서 타입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할 경우는 도구의 심벌 만들기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오류거든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로직을 설치하고 스키매틱 디자인, 즉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적당한 단위로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마이로즈를 실행시켜서 하프헤더 설계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꼭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설치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내지 마요. 바로 과제 나갑니다. 직접 그려서 시뮬레이션하는 과정까지 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요. 초반에 사용법을 잘 배워두어야지 중간 보고 썼을 때, 기말 보고 썼을 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배우러 온 거니까 내가 강의한 내용들 꼭 새겨 듣고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죠?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하는 거. 예, 수고했습니다. 끝! 진짜로 끝. 예.